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공학 4장의 주파수 영역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시간, 응답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응답 특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이 응답이, 즉 출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주파수 응답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파수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이 전달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전달함수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의 비, 즉 진폭비와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블록선도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영역 해석에서 어떠한 전달함수 GS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말하는 전달함수 GS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의 비가 됩니다. 여기를 입력 RS다라고 써보도록 하고요. 출력을 CS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달함수 GS라고 하는 것은 입력 RS분의 CS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달함수 GS는 식으로 적게 되면 RS분의 CS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S라고 하는 값을 주파수인 J 오메가로 하게 되면 이 S 대신에 뭘 쓰면 되겠어요? J 오메가로 쓰면 되겠죠. J 오메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J 오메가를 우리는 주파수 전달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파수 전달함수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입력에 대한 파형을 예를 들어 이러한 파형의 입력을 제가 인가를 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크기를 A라고 하고요. 그럼 출력에서 어떠한 이러한 파형의 출력이 나왔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대한 진폭을 B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와 B 간에 위상차 세타가 발생한다라고 보도록 하죠. 이때 여기에서 진폭비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 간의 크기의 비율을 우리가 진폭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이 주파수 전달함수의 절대값을 구하시면 이 진폭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상차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 간의 위상차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우리는 이제 세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식을 쓰게 되면 어떠한 이 주파수 전달 함수가 J 오메가의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복소수로 표현이 될 겁니다. A 플러스 J, B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실수부 플러스 J 허수부라고 하는 이러한 복소수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 위상차 세타라고 하는 것은 아크 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상차, 즉 여기에서 입력에 어떠한 주파수의 입력을 가하게 되면 이 출력도 동일한 주파수의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파수를 변화시켰을 때 어쨌든 입력과 출력에 대한 주파수는 동일할 것이고요.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이 진폭비와 위상차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진폭비와 위상차를 주파수 변화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거에 대한 주파수 영역, 즉 주파수를 변화시켰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제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이제 주파수 영역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파수 전달함수를 가지고 이 진폭비와 위상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이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GJ 오메가라고 하는 전달함수가 A 플러스 JB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J, B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럼 얘는
자, 진폭비를 우리는 뭐 이득이다라고 해서 gain 이렇게 하면 G라고 씁니다. G는 실수부랑 허수부 있으니까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즉 얘를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실수부가 A고 허수부가 B. 이게 J가 되겠죠? 그럼 얘의 절대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득 G라고 하는 것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위상차 세타라고 하는 것은 위상차 세타는 이 부분이 세타가 됩니다. 세타.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즉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분의 B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위상차 세타이기 때문에 얘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달함수 G, J, 오메가의 함수가 분수의 형태예요. A 플러스 JB의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1 플러스 J라고 하는 어떤 함수로 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유리화하게 되면 뭐 1-J 1-J 이렇게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2분의 1-J가 되고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2분의 1 J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이 A 플러스 JB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보니까 얘의 절대값은 루트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돼요. 요 계산해 보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보니까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얘는 이득 G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1 되는구나. 그쵸? 그 다음에 위상 세타를 보도록 할게요. 세타는 이거를 그려보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J가 되고 자 여기 볼게요. 2분의 1 마이너스 J 2분의 1이었어요.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의 길이가 아까 얘기한 루트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세타가 돼요. 그럼 보면 얘 크기가 같으니까 얘는 45도인데 보니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이쪽으로 가면 시계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우선 마이너스구나. 아크탄젠트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의 허수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세 번째 예제를 보시게 되면 G, J, 오메가가 이번에는 위에도 복소수고 즉 분자에도 복소수고 분모도 복소수의 형태이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C 플러스 J, D, A 플러스 J, B의 형태이다. 이때 이득 G라고 하는 것은 진폭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모는 분모에서 해결하고 분자는 분자에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루트 분모는 C, D로 되어 있네요.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으로 해주시고 분자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다음에 위상차 세타는 마찬가지로 분자는 분자, 분모는 분모. 그럼 분자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세타는 아크탄젠트 A분의 B, 실수 부분의 허수고 분모는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네 번째 G, J, 오메가가 이번에는 분자에 요 실수부가 없어요. C 플러스 J, D에
J, B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때 이득은 마찬가지로 분자는 분자, 분모는 분모에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모는 루트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크기는 여기 B가 되겠네요. 어차피 얘는 A의 제곱이 없으니까 0이니까 루트 B의 제곱해서 그냥 B가 되는 거겠죠. 세타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J네요. J가 의미하는 것은 9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J는 90도. 자,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달함수를 보고 이득과 그 다음에 위상차를 이 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은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파수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를 시켰을 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이거를 도시하는, 즉 그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주파수 영역 해석에 대한 얘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도표로 그려야 되겠죠. 이 그리는 방법이 하나는 벡터의 궤적이라는 게 있고요. 벡터의 궤적. 하나는 보드선도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득, 위상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득, 위상곡선은 하지 않도록 하고 벡터의 궤적과 이 보드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즉 주파수 영역 해석에 있어서 이 주파수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이거에 대한 도시를 벡터의 궤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보드선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벡터의 궤적, 하나는 보드선도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벡터의 궤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파수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벡터의 궤적을 보자. 벡터의 궤적. 자, 이 벡터의 궤적을 얘기를 하는데 전달함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비례 요소를 볼게요. 비례 요소. 비례 요소 같은 경우에는 전달함수 GS가 어떠한 K의 함수예요. K의 함수. 그럼 얘는 J 오메가 즉 주파수의 함수로 해도 J 오메가의 함수로 해도 그냥 얘는 K가 돼요. 그럼 벡터의 궤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가로는 실수축이고요. 세로는 허수축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J, 여기는 마이너스 J가 됩니다. 이 주파수를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얘는 오메가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계속 실수값, 어떠한 K값이에요. K값. 즉 얘가 오메가가 0이어도 얘는 K고요. 오메가가 무한대여도 얘는 K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벡터의 궤적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는 미분 요소를 볼게요. 미분 요소를 볼게요. 미분 요소는 전달함수 GS가 S의 함수예요. S 이렇게. 그럼 얘를 주파수 전달함수로 보게 되면 G, J, 오메가는 얘는 J, 오메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벡터에 대한 궤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실수축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허수축이 되는데 얘는 J고 얘는 마이너스 J가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오메가에다가 0을 넣으면 얘는 0이 되나요? 여기 돼요. 여기. 오메가가 0일 때 0 넣으면 여기다가 무한대 넣어볼게요. 무한대면 넣으면 뭐가 돼요? J 무한대가 되잖아요. J 무한대. 그럼 여기가 되겠네. J 무한대. 그죠? 결국에는 오메가 값이
무한대일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벡터의 궤적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벡터의 궤적이. 그러니까 주파수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이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적분 요소 볼게요. 적분 요소의 전달함수 GS는 S분의 1입니다. 그럼 얘를 주파수 전달함수로 그리게 되면 J 오메가는 J 오메가분의 1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J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J분의 1에다가 똑같이 J를 한 번 더 곱해볼게요. 그럼 얘는 J의 제곱분의 J가 되고요.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J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마이너스 J의 오메가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에 대한 벡터 궤적을 그려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허수축 J 마이너스 J, 여기가 이제 실수축이 되겠죠. 오메가에다가 한번 0 넣어볼게요. 0. 0분의 1은 무한대죠. 근데 무슨 무한대요? 마이너스 J 무한대예요. 여기란 얘기예요. 오메가가 0일 때. 무한대 넣어볼게요. 무한대분의 1은 0이잖아요. 여기란 얘기예요.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 그럼 벡터의 궤적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키면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비례 미분 요소라는 게 있네요. 비례 미분 요소. 비례 미분 요소의 전달함수 GS는 1 플러스 S, 뭐 TS 뭐 이렇게 써볼까요? TS. 이게 비례 미분 요소예요. 그럼 얘를 주파수의 함수 J 오메가로 하게 되면 1 플러스 J 오메가 T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요 1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수값이잖아요. 뭐 K라고 해도 되고 1이라고 해도 되고 2라고 해도 되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여기는 실수축이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허수축이다라고 볼게요. 여기 J고 여기는 마이너스 J가 됩니다. 그냥 어차피 상수값이니까 얘는 그냥 1이라고 보죠. 그럼 얘는 오메가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킬 때 0 넣어볼게요. 0. 그럼 얘는 1 플러스 0이니까 실수축은 1이고 그죠? J축은 0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오메가가 0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메가에다 무한대를 넣게 되면 1 플러스 J 무한대잖아요. 1 플러스 J 무한대니까 여기네.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 그럼 벡터의 궤적은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다섯 번째. 자, 비례 미분 요소의 역수인 1차 지연 요소를 볼게요. 1차 지연 요소. 1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 GS는 1 플러스 TS분의 1 이런 형태예요. 1 플러스 TS분의 1. 그럼 얘를 주파수 전달함수로 그리게 되면 쓰면 GJ 오메가는 1 플러스 J 오메가 T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실수축이 되고요. 여기가 허수축이 되겠다. 이렇게. 여기가 J, 여기는 마이너스 J.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오메가에다가 0 넣어볼게요. 오메가에 0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1 플러스 0분의 1이니까 오메가 0 넣으면 1분의 1이니까 1이에요. 그럼 여기 1이라고 보죠. 여기가 1. 뭐 오메가가 0일 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오메가가 0이면 G, J
0은 1 나왔고요. 자, 오메가가 만약에 오메가 t가 1이라고 볼게요. 오메가 t가 1일 때. 오메가 t 이퀄 1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j 오메가는 오메가 t는 여기다 1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1 플러스 j 1이잖아요. 1 플러스 j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2분의 1 마이너스 j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가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j 2분의 1이었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j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벡터로 보게 되면 여기가 돼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넣어볼게요. 무한대 넣으면 이 허수축 이 값이 얘보다 무한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요. 결국엔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얘가 오메가 값이 무한대이고 여기는 오메가 t 이퀄 1인데고. 그럼 얘는 벡터의 궤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반원이 돼요. 이렇게. 이러한 벡터가 돼요. 반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된다. 6번째. 2차 지연 요소. 2차 지연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 GS는 S 함수일 때 이런 거 있었어요? S의 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 뭐 이런 형태예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뭐 인수분해가 돼서 S 플러스 A S 플러스 B 분의 뭐 그냥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써보자 이거예요. 그죠? 자, 이때 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을. 자, 얘가 1차 지연 요소 볼게요. 1차 지연 요소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요게 한 개인 거고 얘는 두 개인 거잖아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얘는 한 개, 얘는 두 개. 가로가 얘는 한 개, 얘는 두 개. 자, 이러한 2차 지연 요소는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0 넣으면 AB 곱한 거분의 오메가 n 제곱이에요. 여기가. 얘가 오메가가 0일 때예요. 근데 오메가를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해요. 여기. 무한대. 그럼 자, 여기랑 1차 지연 요소랑 2차 지연 요소랑 차이점 볼게요. 얘는 가로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개의 면을 통과해요. 얘가 가로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2차 계니까. 두 개의 면을 이렇게 통과를 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2차 지연 요소, 1차 지연 요소, 그 다음에 요 적분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응용을. 네 개에 대한 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네 개에 대한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어떠한 벡터의 궤적도 그릴 수 있어요. G, S가 하나는 S의 0승에 S의 0승입니다. S 플러스 1분의 K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G, S가 S의 0승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K라는 게 있고요.
전달함수 GS가 S의 0승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3, 네, K 이렇게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벡터의 궤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실수축, 그 다음에 얘를 허수축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수축, 그 다음에 허수축, 얘도 실수축, 얘도 허수축 이렇게 그려볼게요. 벡터의 궤적을 그리는데 지금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S의 0승이라고 하는 것은 S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S 플러스 1분의 K, 그러니까 S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1분의 어떤 K라고 하는 것은 1차 지연 요소잖아요. 1차 지연 요소는 어떻게 그렸죠? 제가 아까 이렇게 그렸어요. 맞죠? 이렇게. S가 0일 때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가 S가 1일 때를 볼게요. 1. S가 1이면 여기 볼게요. S분의 1은 적분 요소잖아요. 적분 요소의 벡터 궤적이 어디였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S가 1일 때에는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S가 1일 때. 그러면 S가 2일 때를 볼게요. S가 2일 때는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돼요. 그럼 S가 3이면 여기가 3이면 얘가 이렇게 와요. 근데 잘 보면 S가 0이냐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 출발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리고 이 괄호가 몇 개 있어요?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다 와요. 한 개의 면만 통과하게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벡터의 궤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볼게요. 그럼 얘는 두 개네요. 가로가 두 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여기가 S는 0, S는 1, S는 2, S는 3일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그렇죠? 출발점이 여기란 얘기예요. 가로가 두 개니까 두 개의 면을 통과한다고요. 얘는 두 개니까 여기서 출발한 애는 두 개의 면을 통과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와 여기 두 개를. 그러면 S가 1이면 출발을 어디서 한다고요? 여기서 한다고요. 괄호가 두 개니까 두 개의 면을 통과해서 0으로 수렴해요. S가 2면 여기서 출발한다고요. 괄호가 두 개니까 두 개의 면을 이렇게 통과를 해요. 벡터의 궤적이 이렇게 된다고요. S가 3이면 여기서 출발해서 괄호가 두 개니까 두 개의 면을 통과한 이러한 벡터의 궤적이 된다 이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럼 얘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S가 0, S가 1, S가 2, S가 3이고 괄호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다고요. 3개가 있으면 3개의 면을 통과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N은 S가 0일 때 여기서 출발한 애가 3개의 면을 통과한다면 하나, 둘, 3개의 면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벡터의 궤적이. 그러면 S가 1승이면 여기서 출발해서 3개의 면이니까 하나, 둘, 3개 해서 이러한 벡터 궤적이 된다 이거예요. S가 2면 여기가 2면 여기서 출발해서 3개의 면이니까 이러한 벡터의 궤적이 돼요. S가 3이면 하나, 둘, 셋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러한 벡터의 궤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전달함수만 알면 어떻게 벡터의 궤적을 그릴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는 부동작 요소. 부동작 요소는 전달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뭐 GS는 뭐 K에 뭐 상수 뺄게요. 2에 마이너스 TS 뭐 이러한 형태예요. 그럼 얘를 주파수 전달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G, J 오메가는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T. 그럼 얘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코사인, 사인 얘 절대값은 어때요?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의 제곱이잖아요. 즉 절대값은 G, J 오메가의 절대값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루트 쓰여야 되겠죠? 뭐 루트 쓰이든 안 쓰이든 뭐 그 값이 똑같이 뭘로 같아요? 1이잖아요. 1. 그죠? 그러면 얘는 벡터의 궤적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수부, 그 다음에 허수부 라고 했을 때 크기가 1인 요 단위원이 돼요. 이렇게. 벡터의 궤적은 이렇게 되더라. 얘 크기는 1이고 벡터 계속 요 원을 회전을 한다 이거예요. 부동작 요소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주고 여러분들이 벡터의 궤적 요것만 잘 아셔도 벡터의 궤적을 다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드선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선도도 주파수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어떠한 변화를 보는 거죠. 이때 보드선도에는 두 가지의 곡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득 곡선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위상 곡선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득 곡선을 얘기를 하자면 입력과 출력의 비에 대한 진폭비를 주파수 전달함수에서 G, J 오메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오메가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얘에 대한 값을 우리가 이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그릴 수도 있지만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1, 2, 3, 4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그 결과의 즉 출력의 변화를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파수는 0.1, 1,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10배 단위로 이제 변화를 시켜줍니다. 이때 우리는 로그 함수를 쓰죠. 로그. 로그 함수 상용 로그를 쓰게 되고요. 여기에 20을 곱한 20 로그 절대값 G, 제 오메가를 씁니다. 얘를 이득 G 즉 오메가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이 이득이 변화되는 곡선을 이득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위상차 세타의 변화 오메가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위상차 세타에 대한 변화 곡선을 우리는 위상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보드선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비례 요소, 비례 요소. 각각에 대한 요소에 대한 보드선도를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요소는 전달함수 GS 이퀄 K가 됩니다. 그러면 G에 J 오메가로 하게 되면 얘는 K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득 G라고 하는 것은 20 로그 요거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K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얘를 10이다라고 볼게요. K값이 만약에 상수값. 그럼 얘는 20 로그 10이니까 얘는 20 dB가 되겠죠. 20 dB. 그럼 얘를 보드선도로 그려보면 가로측은 주파수 변화가 되겠고요. 오메가가 될 것이고 세로측은 이득의 값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0 dB, 여기는 20 dB, 여기는 뭐 마이너스 20 d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오메가 값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하더라도 계속 20 dB인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보드선도는 이렇게 돼요.
얘가 이득 곡선이 됩니다. 위상 곡선을 보도록 할게요. 위상 곡선은 우리 세타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했나요? 세타는 아크탄젠트, 그죠?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였어요. 그럼 얘는 실수부는 K고 10이고 허수부가 0이잖아요. 아크탄젠트 0은 0도예요. 0도. 그럼 얘를 세로축에서는 뭐 각도로 본다면 여기를 0도, 여기를 뭐 90도, 여기는 뭐 마이너스 90도다라고 하면 세타 위상에 대한 곡선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위상 곡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례 요소에서는 보드선도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미분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 요소. 미분 요소의 전달함수 GS는 S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주파수 전달함수로 쓰게 되면 G, J, 오메가는 J,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여기에서 이득 G라고 하는 것은 20 로그 요거의 절대값이니까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메가 값이 변하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0dB, 여기는 20dB, 여기는 40dB, 여기는 마이너스 20dB, 여기는 마이너스 40dB. 그려볼게요. 자, 주파수가 여기는 0.1, 여기는 1, 여기는 10, 여기는 100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는 오메가 값에다가 0.1을 넣으면 얘는 0.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러면 20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은 마이너스 20dB잖아요. 그죠? 20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은 마이너스 20dB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오메가 값에다 1 넣어볼게요. 1. 20 로그 1은 모든 로그 함수의 1은 0이에요. 얘는 0dB 여기가 돼요. 자, 10 넣어볼게요. 10. 20 로그 10은 20이죠. 그러니까 주파수 10에서는 여기 돼요. 여기다 100 넣어볼게요. 20 로그 100은 100이라고 하는 건 10의 제곱이니까 여기 앞으로 넘어가면 40 로그 10이니까 얘가 40dB가 돼요. 여기가 돼요. 그럼 얘는 곡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이득 곡선이 돼요. 그럼 얘는 주파수가 10배 지날 때마다 이득이 20dB씩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위상곡선 볼게요. 위상곡선. 위상은 자, 똑같아요. 세타는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여기면 A는 0이니까 이거 무한대잖아요. 그럼 무한대인 건 뭐예요? 90도죠, 90도.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J. J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J는 90도. 그래서 얘를 각도로 보게 되면 이쪽은 얘를 0도, 여기를 90도, 여기를 마이너스 90도다라고 했을 때 위상 곡선은 그냥 90도. 주파수에 관계없이 얘는 그냥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90도를 갖게 된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적분 요소를 볼게요. 적분 요소는 전달함수 G가 S분의 1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럼 얘를 주파수 전달함수로 쓰게 되면 J 오메가는 J 오메가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J의 오메가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득을 한번 볼까? 이득 G는 20 로그 오메가분의 1인 거죠. 여기가 오메가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그려볼게요. 똑같이. 여기는 0dB, 여기는 20dB, 여기는 40dB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0dB, 여기는 마이너스 40dB. 주파수가 여기는 0.1, 여기는 1, 여기는 10, 여기는 100. 그러니까 주파수가 10배씩 증가했을 때를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메가가 0.1일 때 볼게요. 그럼 0.1을 집어넣으면 0.1분의 1이니까 얘는 10대요. 10. 그죠? 오메가에다가 0. 그러니까 여기는 오메가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0.1을 넣게 되면 0.1분의 1은 10이니까 10이에요. 그럼 20 로그 10은 20dB잖아요. 얘는 여기네요. 1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 1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메가에다 1 집어넣으면 1분의 1이니까 1. 모든 로그 함수의 1은 0이니까 얘는 0dB 이렇게 돼요. 10 넣어볼게요. 10분의 1이죠. 그럼 10에 마이너스 1승이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20dB가 돼요. 10에서는 마이너스 20dB. 100 넣어볼게요. 그러면 100분의 1이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 돼서 마이너스 40dB가 돼요. 여기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이득 곡선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10배가 주파수가 10배가 증가하면 얘는 마이너스 20dB씩 내려오게 돼요. 이득 곡선. 적분 요소에서는. 자, 그 다음에 세타를 볼게요. 세타를 보면 G, J, 오메가가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J예요. 우리가 마이너스 J는 뭐라고 했죠? 90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를 0도, 여기를 90도, 여기를 마이너스 90도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J, J는 뭐라고요? 90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얘 위상 곡선은 이렇게 돼요. 보드선도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네 번째 1차 지연 요소를 볼게요. 1차 지연 요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드선도에서 1차 지연 요소는 전달함수 GS가 1 플러스 TS분의 1 이런 형태잖아요. 그럼 주파수 전달함수로 쓰게 되면 G, J, 오메가는 1 플러스 J, 오메가 T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득 G라고 하는 것은 20 로그 여기가 1 플러스 J, 오메가 T분의 1. 근데 요거에 대한 절대값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파수를 변화시켰을 때 보드선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0dB, 여기는 20dB, 여기는 40dB. 여기는 마이너스 20dB, 여기는 마이너스 40dB.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주파수를 0.1, 1, 10, 100 이렇게 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얘는 계산하기 편하도록 여기의 변수는 오메가 t 이렇게 써볼게요. 오메가 t. 오메가 t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t. 그럼 여기에서 0.1 한번 넣어볼게요. 0.1. 오메가 t에다가 0.1을 넣게 되면 1의 제곱 더하기 0.1의 제곱은 거의 1과 같겠죠. 그럼 이 전체 값이 거의 1이란 얘기예요. 1.
그럼 모든 로그 함수의 1은 0이죠. 그러니까 얘는 0db예요. 0db. 네, 여기 거의 0db. 0db는 아닌데 계산해 보면 뭐 마이너스 0.04 뭐 이렇게 나와요. 거의 0db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오메가 t가 0.1일 때. 자, 오메가 t가 1을 넣어볼게요. 1.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을 뭘로 넣는다고요? 1로 넣어볼게요. 1 넣으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루트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이 돼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20 로그 루트 2분의 1 이거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db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3dB.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마이너스 3dB. 자, 여기다 10 넣어볼게요. 10. 이제 오메가 t에다 10 넣어보면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그럼 거의 10이랑 같잖아요. 10분의 1. 10분의 1. 10의 마이너스 1 되잖아요. 10의 마이너스 1을 20 로그 10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0dB예요. 여기네. 그죠? 100 넣어볼게요. 1제곱 더하기 100의 제곱분의 1은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20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은 마이너스 40dB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보게 되면 이득곡선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얘가 이득곡선 G가 돼요. 그러면 위상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위상도 오메가를 0.1을 넣어보면 위상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1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j의 1 플러스 오메가 t 제곱분의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유리화하게 되면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j의 1 플러스 오메가 t의 제곱분의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근데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세타 값을 구하는 거 이런 거 있었죠? 세타는 여기가 분모에 있으니까 우선 마이너스 들어가겠네요. 그죠?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오메가 t에다가 0.1을 넣었다는 얘기는 거의 0이랑 같은 거죠. 그럼 얘는 각도가 0도 이렇게 돼요. 여기 0도, 여긴 0도, 여기는 90도, 여기는 뭐 마이너스 90도다라고 했을 때 오메가 t에다가 0.1을 넣으면 아크탄젠트 0, 그러니까 거의 0도인 거죠. 0도.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0도 이렇게 0도가 될 것이고요. 여기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1은 아크탄젠트 1은 뭐예요? 45도예요. 45도면 이 정도가 되나요? 이 정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 100 넣으면 여기다가 10 넣으면 거의 80 몇 도가 돼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100이 들어가면 거의 90도가 돼요.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이게 위상곡선 세타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얘가 2차나 3차가 되면 차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비례 요소라든가 미분 요소라든가 적분 요소라든가 1차 지연 요소를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게 있더라.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1차 지연 요소에서 그래프가 거의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여기가 꺾였잖아요. 그죠?
꺾였어요. 이 보드선도가 꺾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뭐라고 하냐, 얘를 절점 주파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절점 주파수. 이 절점 주파수는 어디냐면 얘에서 보시면 이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을 때가 절점 주파수예요. 결국엔 뭐예요? 오메가 t가 1일 때가 절점 주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전달함수 GS가 이런 함수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S 플러스 1, S 플러스 10 라고 할까요? 분의 10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10S 플러스 이렇게 볼게요. 얘에 대한 보드선도를 그려라. 얘는 0dB고요. 여기가 20dB고요. 여기가 40dB.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전달함수를 보고 보드선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40dB.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계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겠다. 이때 얘를 분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얘랑 얘를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무슨 요소예요? 비례 요소죠. 20, 요거에 대한 거, 10에 대한 거. G는 20 로그 10이죠. 얘는 20dB 이렇게 나와요. 얘는. 자, 얘 볼게요. S 플러스 1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S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J 오메가 T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J 오메가로 써볼까요? J 오메가 플러스 T 이렇게. 그럼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은 게 언제예요? 오메가가 1일 때.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10S 플러스 1은 10 J 오메가 10오메가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가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을 때는 오메가가 언제일 때? 0.1일 때. 그쵸?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자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여기가 0.1일 때, 여기가 1일 때를 보자 이거예요. 자, 얘는 S분의 1, S분의 1 이거예요. S분의 1, S분의 1. 얘는 10이에요. 그럼 얘에 대한 거 그려보면 얘는 20dB로 항상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항상 이거예요. 얘는 오메가 값이랑 상관없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0.1에서 오메가가 0.1에서 꺾인다고. 근데 얘가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있죠. 분모가 있으면 분모분 S분의 1은 뭐예요? 적분요소예요. 적분요소는 아래로 꺾였어요. 10배 증가할 때마다 20dB씩 아래로 꺾였다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즉 0.1에서 오메가 값이 0.1에서 아래로 어떻게 한다고요? 꺾인다고요. 아래로 이렇게 꺾여요. 그렇죠? 요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가 1에서 꺾일 거예요. 그죠? 근데 얘도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있어요. 분모에 있기 때문에 얘도 원래는 요 빨간 것만으로 하면 원래는 20dB씩만 요렇게 꺾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한 번 더 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여기에서는 40dB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얘에 대한 보드선도는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전달함수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요 전달함수를 보고 요 보드선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보드선도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장에서 마지막으로 용어에 대한 걸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있는 게 주파수 특성에 관한 상수. 주파수 특성에 관한 상수. 보드선도에 이득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주파수가 되고요. 여기가 뭐 이득 dB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득 곡선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여기 보시면 얘는 오메가가 0일 때잖아요. 오메가가 0이라는 얘기는 S값도 0이에요. S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최종값 정리해보면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고 S의 f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S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최종값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최종값은 정상상태값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값이 M0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용어로 한번 적어볼게요. M0라고 하는 것을 0 주파수 이득이더라고요. 0 주파수 이득. S가 0일 때의 이득, 정상 상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M0를 0 주파수 이득. 그럼 0 주파수 이득. 결국에는 뭐예요? 목표값인 거죠. 그럼 얘가 목표값이 되는 거죠. 정상 상태 값이 되는 거고, 이 정상 상태 값의 루트 2분의 1배, 루트 2분의 1 M0 값. 이걸 보면은 0.707 M0라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 값의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그 값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는 루트 2분의 1 M0가 되겠죠. 요때의 주파수. 요때의 주파수를 우리는 대역폭이다 라고 해요. 요때의 주파수를 우리는 대역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이 있겠죠. 여기가 제일 높은, 얘를 MP라고 써요. 자, MP라고 하는 것은 공진정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진정점. 이때 공진정점을 만드는 이때의 주파수가 있겠죠. 얘를 공진주파수라고 해요. 공진주파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어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조금 의미 있는 얘기를 보시게 되면 대역폭을 볼게요. 대역폭. 요 대역폭이 넓을수록,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역폭이 넓을수록 응답 속도가 빠르다. 소극성이 있다. 대역폭이 클수록 소극성이 있다. 즉 원하는 목표값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공진정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MP 값이 커지면 오버슈트가 커진다. 우리 전에 배웠던 것 중에 뭐 이런 원하는 목표값에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래프 본 적 있어요. 이런 파형. 이걸 우리가 오버슈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MP 값이 클수록 오버슈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때 대략적인 건 1.1에서 그 값이 1.5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용어 0 주파수 이득, 그 다음에 공진정점, 그 다음에 대역폭. 대역폭은 목표값의 루트 2분의 1배, 0.707배가 되는 이득에서의 주파수를 우리가 대역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역폭이 클수록 소극성이 좋다. 응답 속도가 빠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